자, 이번 시간에는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앞 시간에서는 매출 거래만 입력을 해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매입 거래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입 거래 전표 입력. 다음 자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세요. 매입과 매출 모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하는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다가 1번 전자입력이라고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말이죠, 매출에서는 전자발행도 있고 전자입력도 있어요. 매출에는. 자, 매출이라는 것은 매출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급하는 거니까 전자발행이 있는 것이고, 전자입력은 뭐였냐면 타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우리가 도전에다가 입력만 할 때 그때 전자입력이라고 해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매입의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나 뭐겠어요? 언제나 1번 전자입력으로 하는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왜 언제나 전자입력이냐? 전자발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입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거래에서 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는요, 꼭 전자세금란을 1번 전자입력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나올 거예요. 지시사항에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왜 여기 매입에 전자발행이 없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전자발행은 매출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매출에서만. 자, 수행 1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커트라는 상품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처는 오늘 새로 거래를 시작했대요. 신규 거래처를 4001번으로 등록하시오. 그러면 여기 이제 매입이니까 공급자가 거래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출에서는 공급자가 우리 회사인데 매입에서는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처가 주식회사 곰곰이라는 거래처이고, 대표자 이름, 사업자 번호, 그 다음에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주소가 여기 있어요. 이걸 보고 거래처 등록을 하는 건데요. 거래처,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팝업창을 띄워가지고 거래처 등록을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 메뉴를 가가지고 하는 방법. 근데 저는 후자를 권해주고 싶어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서 팝업창 띄워가지고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지만 이 팝업창이라는 게 약간 불안합니다. 뭔가 잘못 넣으면 없어져가지고 더 당황스러워가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신규 거래처 등록해라 그러면은 먼저 등록하고 와서 전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전한 방법을 써볼까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우리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 연습했었죠? 네, 거래처 등록 클릭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거래처는 무슨 거래처예요? 주식회사 곰곰이 매입 매출 거래처잖아요. 그래서 일반 탭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빈 줄에다가 4001 거래처 주식회사 곰곰이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 엔터, 12081 35097 대표자 이아람, 전체 동그라미.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업태, 도소매, 종목, 의류, 주소는 여기다가 검색하지 말고 우편번호 검색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직접 타이핑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서울시 원구
흉계로 팔길 10일 밑에 칸에다가 가로 열고 중계동 가로 닫고. 이메일 주소 어디다 하느냐? 추가사항. 추가사항의 4번 GOM 그 다음에 빌 36524는 여기 선택의 주소에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매입 매출 전표로 갑니다. 그래서 날짜는 거기 작성일자 9월 5일이지 않습니까? 자, 월도 9월로 바꾸고 날짜는 5일 입력합니다. 자, 세금 계산서 매입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51번 과세 매입이거나 54번 불공 매입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매입세액 공제, 여기 지금 매입세액이 80만 원이지 않습니까? 요 80만 원 매입세액을 입실 일단 찍으세요. 네. 80만 원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면 51번이 되는 거예요. 공제 받을 수 없으면 54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스커트는 상품이잖아요. 상품 매입한 매입세액 당연히 공제해 주죠. 그래서 51번이 됩니다. 자, 유형은 51번 195페이지입니다. 네, 유형을 그래서 51번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51번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과세라고 나타나야 되고요. 위에는 파란색으로 매입하고 보여야 됩니다. 매입. 자, 매입이라고 보일 거예요. 자, 이제 품명에다가 그 세금 계산서에 있는 스커트를 그대로 입력하시고. 수량 200. 단가 4만 원. 그러면 공급가액 800만 원에 세액 80만 원 나타나죠? 코드. 아까 우리가 4001번 거래처 등록해 놨죠? 예, 4001 이렇게. 근데 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해줘야 된다 그랬죠? 1번. 자, 분계는 무슨 분계를 해야 되느냐? 세금 계산서 아래를 보았더니 분계는 현금 분계하면 되게 돼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에다가 1번이 현금 분계죠. 그러면 이번에는 출금 전표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매출했을 때 현금 분계하면은 입금 전표가 써졌죠. 매입은 출금이 됩니다. 왜냐? 매입이니까 우리가 현금을 지급한 거죠. 출금은 대변이 현금이에요. 대변이 현금 880만 원. 자, 차변에 뭐가 왔나 보세요. 자, 우리가 그동안 매출에서는 말입니다. 매출세액을 부가세 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했습니다. 납부해야 될 세액이니까 부채입니다. 그런데 요 매입세액은 우리가 공제받아야 될 매입세액이죠. 공제받아야 될 부가세 신고할 때 요 세액을 공제받고 납부할 거예요. 공제받을 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놔요. 다시 말해서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것은 공제받을 세액이다. 공제받을 세액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팔았을 때는 대변이 상품 매출 수익으로 인식했죠. 지금은 상품을 매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의 상품, 이건 수익이 아니고 자산이죠. 재고자산.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차변의 상품, 그리고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잘 정리해 주세요. 차변에 오는 게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상품은 자산 증가 상품. 부가세 대급금도 자산, 상품도 자산. 모두 자산 증가가 되고요.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분개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수행 2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피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로 속에 뭐가 있네요. 3월 20일 날 계약금은 지급했습니다. 얼마인지 안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하는 이런 거래는 대개 일반 전표 입력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3월 20일 날 일반 전표를 조회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전체 메뉴에 가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있죠? 클릭하셔서 날짜를 3월 20일로 입력해서 계약금을 얼마 지급했는가를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데일리룩의 선급금이 계약금이죠. 450만 원 지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품을 이제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요 자산 선급금은 없어져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선급금이 매입 매출 전표에서 없어지는 날입니다. 없앤다는 건 뭐예요? 차변에 있던 것을 대변에 기입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450만 원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이제 매입 매출 전표로 창을 바꾸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로 창을 바꿔서 날짜부터 이제 고치겠습니다. 자, 이 거래의 날짜는 9월 10일입니다. 그래서 10일 날짜로 바꿔주시고 9월 10일 9월 10일입니다. 자, 유형이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예요.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매입세. 그러면 51번이다. 예, 유형 51번 선택하시고. 자, 품명이 원피스. 수량은 500개. 단가는 9만원. 거래처 코드 데일리룩. 전자세금 1번. 전자 입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분개가 뭐냐면은 외상으로 매입했었지만 계약금이 450 있었잖아요. 계약금도 같이 여기서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상 분개하지 말고 외상과 계약금 정리가 섞여 있으니까 혼합 분개를 해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개를 3번 선택하세요. 자, 혼합으로 선택을 했더니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450만원. 네, 매입세액은 공제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차변의 상품 4,500만원. 원피스가 상품이니까 자산 증가. 자, 이제 세 번째 줄에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자, 9번에다가 4번이 대변이죠. 4 대변. 선급금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선급금 131번. 금액은 아까 450만원 확인했죠. 4500 플러스 엔터. 선급금의 거래처 데일리룩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나머지는 외상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매출에서는 외상이다 그러면 108번 외상 매출금이었어요. 이건 매입이거든요. 외상이다 그러면 외상 매입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 외상 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대변에다 입력해야죠. 부채 증가는 4번 대변.
개정 과목은 외상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외상 매입금 251번이에요. 외상 매입금에서 엔터. 금액은 여기 빨갛게 보입니다. 차액이 전부 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500만 원, 45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고 마지막에 탭키를 눌러서 커서를 여기에서 잠시 멈춰 놓고 외상매입금 거래처 안 고쳐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차변 합계하고 대변 합계 요 합계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고 분계가 잘 됐는지를 잘 확인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차변의 상품 4,500 자산 증가, 대변의 선급금 자산 감소, 대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이런 거래예요. 정리되죠? 분계가 좀 복잡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쯤은 이 분계가 정리가 돼야 돼요. 이렇다. 이것이 전혀 새롭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매출을 앞에서 쭉 했기 때문에 자, 매출에서 부가세는 부가세 애수금, 매입에서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다. 우선 그거부터. 부가세 애수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입력했었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온다. 공제받을 세금이니까 자산이다. 부가세 대급금.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니까 부채다. 부가세 애수금, 매출세. 자,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또 10일 날 거 했으니까요. 넘어가지고 196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증빙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계산서. 증빙을 잘 봐야 돼요. 계산서.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계산서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세금 계산서인데, 전자가 빠졌군요. 네. 제가 실수. 네. 전자가 아니다. 전자가 아니다. 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라고 된 거는 무슨, 전자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냐? 종이 세금 계산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회사는 법인이니까, 주식회사는 법인이에요. 법인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급자, 우리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네요.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보면 알아요. 현웅 컵나라 이런 건 개인사업자예요. 법인이면 현웅 컵나라 주식회사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주식회사 현웅 컵나라 이렇게 상호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이면서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했다면은 지난 회계년도에 지난 해의 공급가액이 2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것은 뭐가 달라지냐면 전자 세금란을 그냥 비워둬야 돼요. 종이는. 자, 그거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도 또 많이 다르군요. 지금까지는 원피스라든가 의류를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컴퓨터를 샀어요. 이 컴퓨터를 누가 쓸 거냐면 관리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개정 과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원피스를 매입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차변이 뭐였습니까? 원피스 매입했을 때 조금 전에 차변에 상품이었죠. 그리고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이고요. 자, 이 컴퓨터를 산 거는 업무에 쓰는 거니까 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공급가액 120만 원 요것이 상품이 아니고 뭘까요? 컴퓨터니까 비품이 된다. 밑에 분계 손을 많이 봐야 돼요. 이런 거래는 거의 수동분계 하는 것처럼 많이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해볼게요.
자, 세금 계산서인데 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은 세금 계산서 중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51번입니다. 예, 그래서 51번 입력해서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9월 15일이죠. 자, 위에 날짜를 9월 15일로 바꿔주시고 51번 품명 컴퓨터 수량 1개 단가 120만원 합계 132만원이죠. 거래처 현웅 전자세금 아니다. 이거 비워주고 가야 돼요. 분계 이거는 혼합으로 해야 돼요. 예. 비품 같은 거 샀잖아요. 무조건 혼합으로 하세요. 밑에 여러분이 자, 요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돼 있네. 한번 외상 분계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잠시 착각하고 이걸 외상 선택하면 밑에 분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외상 매입금 132만원. 자, 여러분 의류를 도소매하는 회사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사고 외상으로 샀어요. 업무용 컴퓨터를. 그것을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건 틀린 거예요. 외상 매입금이라는 것은 매입 채무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므로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한 것만 외상 매입금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비품 같은 거 이런 것을 매입하고 외상한 것은 미수금이 되어야 아니요 미지급금이 되어야 되죠. 미지급금이. 그러면 선생님 이거 미지급금으로 지금 바꾸면 안 될까요? 커서가 들어가질 않아요. 조회가 안 돼. 이 개념 과목을 여기서 외상 분계 해버리게 되면은 외상 매입금으로 완전 고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 분계를 혼합으로 해요. 3번 분계를 혼합으로 해주시고요. 혼합을 하게 되면은 일단 차변에 첫 줄에 부가세 대급금 12만원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것은 매입세액이라고 그랬고요. 공제 가능한 것이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니까 이건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상품 120은 이 공급가액이 120인데 이건 상품이 아니죠. 컴퓨터란 말이죠. 이것을 바꿔줍니다. 자, 146 거기에다가 클릭을 하고 비품 입력하십니다. 212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변은 완성됐어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을 입력해야죠. 4번 미지급금 미지 하시고 엔터 하면은 미지급금이 253번입니다. 대변의 미지급금 금액은 여기 차액 있는 요 132만원을 다 입력하는 거예요. 1320 플러스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현웅 컴나라 제대로 됐는가 확인해 주시고 차변과 대변 합계 132만원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요 상품 거래가 아니면은 좀 천천히 하면서 밑에 분계를 많이 손을 봐야 됩니다. 상품 거래는 굉장히 간단한 편이에요. 거의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상품 거래 이거는 자동화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혼합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보완을 해줘야 된다. 미지급금입니다. 예. 외상매입금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세금 계산서 매입에 관한 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3건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된 부속 서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회계장부 조회는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해서 많이 해봤으니까
지금은 부가세 신고 관련 서류만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가지고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보세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로 조회해야 됩니다. 조회. 7월부터 9월로 작성을 다시 합니다. 새로 불러오기 한번 해볼까요? 예. 새로 불러오기 위에 눌러주세요. 저는 아까 저장이 돼 있었나봐요. 자, 7월부터 9월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하는데 매입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요, 요 위에서 새로 불러오기 한번 눌러주세요. 새로 불러오기. 자, 우리가 지금 매입 입력을 3건을 했다고 그랬죠. 자, 3건이 뭐뭐였냐면 전부 3건인데 전자 세금계산서가 2매, 전자 외로 1매 이렇게 했습니다. 컴퓨터 산 게 전자 외였고 2개는 전자였습니다. 그 내역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입세금계산서 이와 같이 집계됐나요? 네.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상단에는 매출, 하단에는 매입이 작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를 가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자, 다시 새로 불러오기 한번 눌러보세요. 7월부터 9월로 기간 입력되어 있으면, 지금 새로 작성하는 사람은 여기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새로 작성해 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매입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매출 다 확인했으니까 이번엔 이제 매입만 입력하고 있죠. 자, 매입세 여기 나오죠. 매입세.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건을 입력했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일반 매입은 뭐냐? 상품 매입한 거. 고정자산 매입은 뭐냐? 컴퓨터 비품 매입한 거. 이와 같이 세금 계산서 수취 매입을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눕니다.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누어져서 고정자산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왔는데요. 고정자산이라 하는 것은 유형자산 여러분 아시죠? 유형자산 하면은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이 유형자산이잖아요. 그리고 무형자산 아시죠?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개발비,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이죠. 그 유무형자산을 우리가 고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품 외에 고정자산 매입한 것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따로 구분이 돼요. 10번과 11번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매입세액이 530만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에 관련 매입세액은 12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현재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여기 542만원이 여기에 17번에 나번에 기록된 것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세액에서 이 매입세액을 뺀 것을 납부할 세액이라고 그래요. 요만큼이 현재 납부할 세액으로 집계가 되는 것이에요. 부가세 신고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196페이지 수행 5번 보시겠어요? 수행 4번 안 했네요. 자, 수행 4번은 뭐냐? 매입 매출 전표 입력건이 아니고 컴퓨터를 이제 샀으니까 고정자산에 등록해라.
고정자산에 등록하시오 이랬습니다. 네, 코드는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이대로 이거 보시고 등록하면 돼요. 고정자산 등록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클릭하세요. 자, 위에서 우리 엔터 해서 밑에다가 계정 과목 입력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앞으로 할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계속 그냥 엔터로 지나가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계정 과목을 입력할 거예요. 여기 계정 과목 계정에서 더블 클릭, 네, 여기 더블 클릭, 비품 선택하세요. 비품 확인. 자, 코드는 거기 표를 보면 3002번 코드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3002 엔터. 자산명 책의 표를 보세요. 컴퓨터 취득일, 예, 취득일은 2022년 9월 15일입니다. 0915. 자, 2012년이면은 당기죠. 당기는 신규 취득이라고 그래요. 신규 취득. 기초가액에다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 취득, 단기에 취득한 고정자산은 신규에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번에다가 얼마에 샀어요? 132만원에 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20만원에 샀다. 취득 원가는 120이에요. 세금 포함해서 우리가 부담했지 않았느냐? 아까 여러분 세금 12만원은 뭘로 회계 처리했어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 공제받을 때 매입세 매출세액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뺄 거예요. 그러니까 비품의 취득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취득원가를 132만원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급가액만 입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여기죠. 삼각방법 9번에 삼각방법은 뭡니까? 정률, 네, 0번 그대로 두면 돼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 몇 년입니까? 5년. 여기다 5 입력하세요. 10번에다 5. 경비구분이 800번대입니다. 800번대는 여기 경비구분 0번 그대로 두면 돼요. 그러면 거기 입력할 거 다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9월에 샀기 때문에 요 감가상각비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가상각비는 18만 400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기를 가지고 취득원가 120만원, 내용연수 5년이죠. 나누기 5 하면은 1년치가 나오죠. 1년치에다가 곱하기 90, 11, 12 90, 11, 12 4개월이죠. 4 나누기 12 해보세요. 그러면 요 금액이 나오겠죠. 자, 정액법으로 120만원에 취득한 비품을 나누기 5 하면은 1년에 24만원입니다. 거기다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은 4개월치가 네, 금액이 왜 8만원밖에 안 나올까요? 정률법인데 제 계산 방법이 틀렸죠? 저는 지금 8만원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요 계산한 것은 정액법 계산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률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률법 공식 써볼게요. 정률법은 취득원가 120만원이죠. 곱하기 여기 보면 정률 나와 있죠. 0.451. 자, 그러면 곱하기 9, 10, 11, 12 4개월이죠. 4 나누기 12 이렇게 해야 정률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120만 원 곱하기 0.451 하면 45만 1,000원 나오겠죠?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은 아니냐 120만 원 곱하기 0.451 하면은 54만 1,100원이 200원이 나오죠? 거기다 곱하기 4 나누기 12 해보세요. 예, 여기 딱 나옵니다. 18만 400원. 자, 실무 수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하거나 할 일은 없어요. 계산할 일이 없는데 왜 지금 이거 계산을 우리가 해봐야 되느냐? 이론 시험에 나옵니다. 이론 시험에서 정률법, 정액법, 월할 계산으로 지금처럼 컴퓨터를 120만 원에 9월 15일 날 취득했다. 당기에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고 정률은 0.451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률법 계산하는 방법, 월할 계산하는, 이게 월할 계산하는 거예요. 12분의 4. 월할 계산하는 거 방법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수행 4번 고정자산 등록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5번을 보겠습니다. 5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게요. 신입사원의 FAT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증빙이 뭐냐? 전자계산서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산서 매입에 해당되는 유형이에요. 계산서 매입은 53번 유형입니다. 앞에서 정리했죠? 면세 매입. 우리 면세 매출은 13번이었어요. 면세 매입은 53번. 세금이 없죠. 계산서니까. 자, 유형이 53번이 됩니다. 자, 작성일자 9월 20일. 자, 매입 매출 전표에 날짜를 9월 20일로 바꾸세요. 유형이 53번이 돼야 돼요. 면세 매입입니다. 품명에다가 FAT 교육. 공급가액 30만원. 거래처는 미래 교육원. 전자계산서니까 1번 전자입력 해줍니다. 분계는요, 밑에 보니까 현금이라고 되어 있죠? 현금 분계하면 돼요. 자, 1번 현금. 자,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은 맞아요. 근데 차변의 30만 원을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죠.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이건 고칠 수가 있어요. 상품을. 무슨 계정과목으로 고쳐야 될까요?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교육훈련비 검색해보면 4개 코드가 있어요. 몇 번 써야 돼요? 825 써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자, 계산서 매입은 53번 유형입니다. 자, 계산서 처음 입력했어요. 매입.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기록됐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나갑니다. 계산서 합계표 여기 있습니다. 계산서 합계표. 세금 아닙니다. 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 엔터 조회합니다. 뭔가 여기 매입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사람은 여기 새로 불러오기 해서 다시 작성을 해주면 매입에 여기 보시면 전자란에 하나 보입니다. 30만원짜리. 작성된 거예요.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기입됐는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7월부터 9월입니다. 새로 불러오기 하세요. 새로 불러오기. 예. 새로 불러왔는데 매입에 아무데도 반영된 게 없어요.
자, 세금 계산서 수취분은 여기 있지만 계산서 수취분이라는 건 없어요. 아까 우리가 과세 표준에서 매출에서 면세는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없었듯이 매입도 교육비는 면세니까 매입세액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안 나타나요. 그것은 어디에서 본다? 과표 눌러서 봅니다. 과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아까 매출에서 계산서 발급액에 40만 원 있었죠? 그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계산서 수취금액에 30만 원 보입니다. 여기에 기록을 해야 돼요.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계산서 수취금액 이 안에 표시가 된다.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이걸 볼 거예요. 계속 봐야 돼요. 연습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이 계산서 수취금액은 어디에 입력이 되는지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매입에서 몇 가지 했어요? 51번과 53번 요령 2개 해봤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뭐가 남았어요? 54번과 57번이 남았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